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그 코로나 사태를 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정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원래 그 매년 이게 하던 행사인데 한 보통 700~800명 정도 모여서 하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00명 이상은 또 앉을 수 없게끔 이렇게 돼서 또 칸을 나누고 이런 행사가 됐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갈구하는 데이터와 AI, BI 이런 시대 흐름에 대해서는 열정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저 키노트를 맡게 돼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를 창립하고 한 15년 됐는데, 데이터하고 AI, BI 쪽으로 한 15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쭉 해오면서 이제 느낀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요즘 오늘 혁신적인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소프트웨어 로봇, SW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해서 코딩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요즘 UI 솔루션들, UI 개발 방법론들이 많은데, 그 UI를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합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싹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런 절차를 다들 가져갑니다. 고객 현업 쪽에서 내가 원하는 화면에 대한 기준을 정의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주게 되면, 개발자는 화면 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순서로 개발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이 이제 모든 시스템들은 데이터베이스와 요즘 연동돼서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기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가 원하는 화면으로 데이터를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결제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내려받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로직 및 프로세스를 처리해주는 프로세스 로봇, 이렇게 로봇 삼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동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I 통합 기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UI 통합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UI들을 좀 대충 살펴보면, BI 올랩 툴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나왔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SAP 비즈니스 오브젝트, IBM의 코그너스 등등이 있었고요. 대시보드라고 하는 영역으로 인해서 롱뷰나 클릭뷰나 태블로나 스파파이어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었고, 각종 레포팅 툴이나 UI UX 툴, 넥사크루나 엑스빌더나 웹스퀘어 같은 UI 툴들이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면은 JSP, 자바 개발을 통해서 실제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고, 또 플래닝이나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UI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UI들이 많은데, 과거에 왜 이렇게 UI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냐면,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툴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고, 또 레포팅 툴은 다양한 올랩 다차원 분석하는 기능이 안 되고, 올랩 다차원 분석하는 기능들은 레포팅 툴이나 또 UI UX가 하는 기능들이 안 되고, 그래서 서로 나눠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왜 UI 솔루션들을 통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기술이 안 돼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맞지만, 다양한 UI 솔루션들을 구매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솔루션에 대한 구매 비용, 개발 비용, 운영 비용, 이런 다양한 개발 비용들이 증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의 코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자바를 개발하려면 중고급 그 기술자들의 어떤 스킬셋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다 알고 이렇게 역량을 키워나가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그런 방법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UI를 개발하면서 개발 기술도 간단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저희가 아까 장영실상을 받았던 그 아이스트림이라고 하는 솔루션의 어떤 하나의 장면들입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기계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내는 그런 부분까지를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여러 군데 있는 예를 들어 하둡 데이터랄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오라클, MS SQL, 뭐 DB2에 있는 데이터랄지 또는 뭐 플랫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하거나 추출해서 정제하고 크린징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ETL 기능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능들, 데이터 분석 기능들, 또 학습을 통한 예측 기술들, 그 다음에 그런 결과들을 내놓은 거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꾸준하게 2010년도부터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기술들과 아까 BI 기술들을 합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요 기술은 뭐냐면 현재의 우리나라 SI 시장의 어떤 구질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에 못 미쳐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SI 업체들 간의 뭐 어떤 제석깎기 경쟁이 여전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고요.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에 인해서 양질의 어떤 개발자들이 수급이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있겠고요. 프로젝트 어떤 스코프에 대한 리스크나 여러 가지 그 난제들에 의해서 오버투입이 발생해서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개발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다 코딩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생산성 저하로 인해서 이 개발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개발하는 것보다 요즘 건축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기계들이 일을 하고 옛날같이 그 삽으로 뭔가 세멘트를 공구리를 치거나 그거를 메고 올라가거나 뭐 어떻게 타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제조업에 가서도 과거에는 이제 한 50명이 일했던 제조 공장에 요즘은 한 20명밖에 일 안 합니다. 나머지는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부분들은 기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개발 업계에도 개발자를 전부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한 50명이 일했던 부분을 한 20명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동화의 꿈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그 방법론들은 올해 제가 책으로 2권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공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쉽고 정형화돼서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공법들과 또 방법론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론들의 총 집합체를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한 오토메이티드 UI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집대성을 하게 됐고요. 오늘 그런 내용을 지속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이죠. 작년에 소프트웨어 로봇이 이제 화면을 개발한다고 이미 저희가 세션을 했었고, 그때 시연을 어떤 정도 했고,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발전된 소프트웨어 로봇을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첫 번째는 그거 뻥 아니야? 진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하죠. 진짜 로봇으로 가능하겠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뭐 AI가 막연하게 AI가 코딩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요즘 AI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몇 가지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문장을 짜주고 검증해주고 그런 로봇들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AI 분야 쪽은 아니고 저희 어떤 방법론들을 통해서 그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좀 이따 동영상으로 시연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에 개발했던 개발자들은 뭐 하게 되는 거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주문하고 결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랄지, 또 다 나오면 이제 호출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랄지 이렇게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은 진짜 기계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밥을 펴는 일이랄지, 또는 김밥을 써는 일이랄지, 요즘 김밥을 말 수 있는 기계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것들은 기계한테 맡기고, 어떤,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떤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가는 협동 로봇의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도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런 부분을 사람이 하고, 반복적인 부분은 기계한테 맡기는 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로봇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SI 업계한테 제가 소개를 해봤어요. 이런 IT 업계나 이런데, 정말 이제 앞으로 로봇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코딩을 하고, 이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업계의 반응이 어땠냐? 시큰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정말 좋은 건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멱살 잡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선생님 같은 양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30년 동안 케이스3라고 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받고, 그 다음에 요즘 그 글로벌 트렌드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로우 코드, 노 코드라고 해서 코딩을 가장 적게 하거나 아예 코딩을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어떻더라? 있네요. 글로벌 제품으로 로우 코드, 노 코드 이런 트렌드가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스마트 메이커나 모피어스 같은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은데, 개발 속도는 10배 이상 나며, 비용은 50% 이상 절감할 수가 있다. 그 목표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시큰둥하고 또 해봤더니 실제로 잘 안 되더라.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큰 금융기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아키텍처에 구축한 경험한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냈고요. 좀 이따 만들어내는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업계에서는 시도는 해봤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결국은 기본만 만들고 나머지는 개발자들이 또 리터치를 해서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완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로직이나 코딩은 여전히 이제 개발자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된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은 가능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의심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로우 코드, 노 코드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맨딕스라고 하는 제품이
가장 로우코드 시장에서 우세했었는데 올해는 아웃시스템즈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셀즈포스닷컴이나 MS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서도 다양한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돌아가셔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제품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제품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대학생 이상의 제품이라고 많이 봐주시면,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가트너 레포트에서 보면 2024년까지 세계 앱 개발 시장의 65% 이상이 로우코드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은 여전히 개발자의 영역이지 어떤 패키지 시장이나 어떤 로봇이 들어올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또 였다는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했고요. 이제 실제로 데모 화면을 좀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봇, DB봇을 먼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봇의 실행기획 기능을 활용하여 올랩 그리드의 데이터를 수정, 저장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랩 CRUD 템플릿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불러옵니다. 올랩 그리드와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i메타로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나타나면 i메타 목록 중에 대리점별 생산 계획을 선택한 다음 보고서 조회에 필요한 분석할 항목들을 화면과 같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조회 조건으로 사용할 연월 항목을 조회 조건 영역에 배치하고 초기 조회 조건 범위를 설정합니다. 확인을 선택하여 설정을 완료하면 배치된 데이터셋의 조회 결과가 올랩 그리드로 출력됩니다. 메타데이터 설정만으로 간단한 비정형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 항목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배치해보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데이터 저장 설정을 위해 편집 모드로 전환한 후 실행계획 메뉴를 선택합니다. 실행계획 창이 나타나면 업로드할 테이블과 데이터 컨트롤을 연결하고 데이터 업로드에 필요한 테이블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제작이 완료된 보고서의 분석 항목 위치를 변경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봅니다. 일부 데이터 값을 수정한 후 저장을 선택하여 수정한 데이터를 저장해 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저장됐는지 조회하여 변경된 값을 확인해 봅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DB봇만 하나 보여줬는데요. DB봇만. 실제로 화면을 개발하지 않고서도, 왜 자꾸 넘어가지? 눌렀어요? 안 눌러도 돼요? 네. 데이터베이스 본만 가지고도 그리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조회 조건하고 그리드예요. 그 다음에 조회 조건과 피벗 테이블, 이런 부분들은 DB본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은 화면, 사용자가 자기 의지대로 그려놓은 화면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테이블에 어떤 항목이 들어있고 그 항목을 어떻게 가져다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사용자가 그려놓은 화면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꽂아 넣을 거냐? 이거는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뭐 레벨 3, 레벨 4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는데 절대 운전하는 거는 사람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규칙들을 좀 찾아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용자가 그려놓은 화면을 어떻게 기준을 주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하고 매핑하는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클릭을 먼저 해주세요. 이번 실습은 정의된 엑셀 양식의 DB 데이터를 조회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작할 목표 화면은 기준 연호를 선택하고 매출 현황을 조회하는 보고서입니다. 조회된 매출 데이터를 엑셀 수식을 활용하여 원하는 양식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식은 UI 봇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포탈 화면에서 아이매트릭스 디자이너를 실행합니다. 매트릭스 디자이너가 실행되면 템플릿을 가져옵니다. 이 보고서는 매출 구분, 제품 그룹, 제품명, 기준연월에 따라 매출값을 분석하는 화면입니다. 데이터를 화면과 연결하기 위한 기준값을 엑셀 수식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 구분, 제품 그룹, 제품명을 하나의 구분 항목으로 만들기 위해 연결 연산자 %를 이용하여 수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부분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준 연월 설정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수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부분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기준값을 포함한 보고서의 분석 영역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연결을 위한 조회 수식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UI 봇 메뉴를 클릭합니다. UI 봇 대화창이 나타나면 조회 수식 자동화 메뉴에서 설정된 분석 영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생성 위치로 D1 시트에 출력할 셀 위치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식 연결 함수를 getPivot 데이터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완료해 줍니다. V1 시트에 매출 값이 입력된 각 셀마다 피벗 테이블 값을 가져오는 수식인 getPivot 데이터 수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1 시트는 데이터가 출력될 피벗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레타 파일로 조회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피벗 테이블 영역에 클릭한 뒤 메뉴의 DB 봇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나타나면 아이메타 목록 중에 매출 실적 분석을 선택한 다음 분석 항목으로 사용할 항목들을 병합하여 줍니다. V1 시트에서 결합한 순서대로 매출 구분, 제품 그룹명, 제품명 기준 연월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파생 항목 생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파생 항목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이름 변경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분석 항목으로 변경하고 엔터키를 눌러 완료해 줍니다.
분석 항목을 세로 영역에 배치하고 매출 값을 값 영역으로 배치한 후 이름을 분석 값으로 변경합니다. 조회 조건으로 사용할 기간 항목을 조회 조건 영역에 배치하고 초기 조회 조건 범위를 설정합니다.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하여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지정합니다. D1 시트에 갱신된 데이터가 출력되고 V1 시트에 연결 계산식 결과가 조회됩니다. 조회 조건 창에서 기준 연호를 변경한 뒤에 런 메뉴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조회해 봅니다. 데이터셋의 조회 결과가 D1 시트의 피벗 테이블로 출력되고 V1 시트는 get 피벗 데이터 수식을 통해 값이 변경됩니다. 보고서 작업을 종료한 뒤에 저장하기 전에 기준값으로 설정한 횡과 열을 숨김 처리합니다. 작성 완료된 보고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보고서가 포탈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보 동영상을 잠깐 켜보시죠. 프로세스봇을 활용하여 코딩 없이 이벤트를 설정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권한 여부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동작을 구현한 보고서입니다. 저장 버튼에 이벤트를 설정하기 위해 프로세스봇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추가를 선택한 후 동작 설정 대상을 추가합니다. 클릭 이벤트에 대한 동작 설정 화면이 추가되면 if를 가져온 후 저장 권한을 체크할 수 있는 조건식을 설정합니다. 결과가 폴스일 경우 메시지 박스를 추가하여 권한 없음에 대한 메시지를 설정하고 결과가 true일 경우 저장 여부 확인 설정을 위해 if를 가져온 후 메시지 박스 추가로 대화창을 설정해 줍니다. yes를 선택했을 경우 DB의 데이터 저장을 위해 세이브 데이터를 추가한 후 업로드할 목록을 설정하고 no를 선택했을 경우 메시지 박스를 추가하여 저장이 취소됐다는 메시지를 설정합니다. 확인을 선택하여 이벤트 처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프로세스봇 메뉴를 선택하여 동작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상단 메뉴의 흐름도 아이콘을 선택하여 설정한 동작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예. 뭐가 좋냐?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 나타난 사례를 좀 예시를 해봤는데,
속도와 품질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량률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기계적인 이 장점이지만,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속도도 몇 배 이상,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많이 배우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급 기술자가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 향상, 개발 방법의 표준화, 이런 걸 통해서 아까 같이 자바 인력을 많이 수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 워라밸을 챙길 수가 있겠고, 메인터넌스나 어떤 개발자의 어떤 휴머노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비용 50% 절감의 어떤 기여를 해서 회사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도 100%라고 장담은 못하고요. 한 80% 정도는 이런 초급 기술자와 소프트웨어 로봇의 협업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고, 굉장히 어려운 로직들, 아주 꼬인 로직들은 고급 기술자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가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고급 개발자의 영역을 계속 줄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다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